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분양시장의 최대 화두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 공급입니다. 정비사업 노하우를 축적한 대형 건설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가운데 중견 건설사들도 속속들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보증료율도 여전히 높아서 대중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올해 주택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에코 세대와 고령층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국 집값이 0.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에코 세대와 고령층이 아파트 거래를 이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택지지구의 공동주택 용지 공급을 다음 달부터 재개합니다. 주택 공급 물량 축소를 위해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용지 공급을 중단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올해 서울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권역은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임대료가 오르는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5.2%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계란을 비롯해 채소류와 육류, 떡 등 조사 대상 29개 품목 중 17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이 좀 나빠지면서 이 분양시장의 기상도 역시 흐림입니다. 하지만 예외인 분야도 있는데 바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들어서 그 분양 물량이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식어가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도심 속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다양한 노하우들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혹은 상담 받고 싶은 부동산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금요일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의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이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 전망이 나쁘다 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또 이 밝은 분위기를 좀 보이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재개발 또 재건축 사업 분야인데, 자, 올해 이 말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더 이렇게 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전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MC분께서 MC 오래 하시다가 전문가가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보시게 되면 강남 재건축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경쟁률이 좀 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방송 초창기 때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지 금전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지금 동동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통화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자금이 가야 되는데 재건축 시장에 투자를 막은 사람들은 금전적인 여력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막아놓은 거지 금전적인 여력이 쉬우신 분들한테는 막아놓은 시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요자 시장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예상했던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신문에 발표된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우리가 PPT를 만드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전망을 좀 보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보시게 되면, 서초구 방배동 9.8대 1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원동 레미안 신반포, 여기 같은 경우도, 포리오센트라는 이름의 아파트가 12.3대 1이 된 거죠. 12.3대 1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에 시장이 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장의 12월이죠. 2016년 12월. 근데 예상했던 바였던 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송파구 풍납동 같은 경우도 11월에 했습니다. 여기 올림픽,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아파트 이름인데 34.5대 1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여기 단 11월이죠. 11월 1, 2, 3 대책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타이밍인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방배동 아트자이도 그렇고 뭐 1월에 지금 한 건데요. 9.8대 1, 12.3대 1. 그러니까 그 있는 자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좀 죄송한 소리지만 그렇게 이제 심플하게 설명을 하자면 있는 자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경쟁은 낮아졌지만 어쨌든 재건축 시장의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 시장은 남아 있다. 평균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잠원동 같은 경우 4천에서 5천 사이 한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이 프리미엄이 꺼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원가에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심리는요. 우리가 시장의 흐름이 흐를수록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위를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기대하는 분들이 지금 벌써 편안하게 오히려 경쟁이 낮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113 대책과 강남권 아파트 입주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매가 금지되는 부분들 때문에 멈춰졌지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수요자가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상했던 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강남 4구도 지금 그러면 재건축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은데 가격이 좀 빠졌다면요. 투자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현실적으로도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잠시 멈칫되어져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 17년 만료라는 것 때문에라도 막 다 몰리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제 이것이 뭐 이 법이라는 것은 연장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이거라는 어떤 심리적인 그 어떤 내용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가 상승 기대 심리로 인한 탄탄한 수요다라는 것은 개포지구 말씀 들으셨겠지만 제가 그때 14억 5천에서 16억 해갖고 웃돈이 1억에서 2억 정도 붙어있던 것들이 쏙 빠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가 위에 거품이 빠져있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저 물건을 사시는 고객분들도 수요자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빠졌으니까 나는 사야지 사는 사람은 무피 파는 사람은 5, 6천 1, 2억이 5, 6천으로 빠졌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늘 있고 이렇게 분양을 받아도 손해보지 않고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지방에 이렇게 이제 신문에 보면은 강남 4구라도 무분별한 투자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오픈을 했을 때 분양 물건을 오픈을 했을 때 갑자기 잠실이 5,500에 분양했다. 그러면 상당히 오바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기준치를 넘어서서 분양가를 오픈했다면 무리스러워서 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초과라고 하는 것들은 지방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방 물건과 합쳐져 있는 거라서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신하선 대표님과 많이 방송을 함께 보셨다면 많은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 프리미엄의 거품이 좀 빠진 것이지 본래 그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좀 적기다라는 말씀 자주 해주셨거든요. 자, 이런 부분 좀 고민하면서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고 싶다, 좀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주세요.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이 시장 동향들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 전화 주고 계시는데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에 부동산 좀 고민이 있으세요? 저희가 그 관심 있게 보는 게 그 잠실에 네. 진주 아파트, 미성 아파트, 크로브 아파트 거기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예, 거기를 좀 관심을 갖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향후 전망이라든가 또 재건축이 언제 될지 네. 제가 가서 뭐 부동산에도 이렇게 다 물어보면 다 말하시는 게 약간씩 틀리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송파의 잠실 주변에 신천동의 진주아파트와 미성아파트 주변, 과연 예, 재건축 투자를 조금 노리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네. 어떤 아파트에 좀 매수를 하면 높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을지, 자, 대표님 네. 의견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잠실, 크로와 미성. 네. 이제 우리 송파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질문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진주 아파트가 어때요, 크로바가 어때요 이러시는데 뭐 분석을 좀 완벽하게 좀 해달라 이런 의미로 진주 아파트, 크로바 아파트, 미성 아파트 세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실제적으로 지금 그 조합원 설립인가 받은 것이 미성이죠. 네. 네, 지역에서 지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다른 예. 것들은 뭐 지금 추진이 구성 중이라 그냥 이제 준비한다. 이 정도. 준비하는 자세다. 근데 미성이 좀 빨리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혼자 갈 수 있느냐, 함께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지역에서 부동산에서 얘기한 것들은 가야 된다고 하거든요라고 말을 하는데 시에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통합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것은 통합으로 가야 돼서 세 개 네. 중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이미 나 있는 미성 아파트가 빠르냐 늦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은 알고 있지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제가 지금 네.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됐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준비 중인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강남의 이제 재건축 투자 지역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진주 아파트가 이렇게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가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게 진주 아파트고요. 미성타운 아파트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이 옆에 크로바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얘를 통합으로 재건축을 해라 이러고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따로따로 집어넣었더니 서울시에서는 같이 가세요. 같이 가셔야 예, 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분이 이제 그러면 진주를 사야 되냐, 미성을 사야 되냐, 크로바를 사야 되냐 지금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성 네. 아파트 몇 평대 보셨어요? 30평대요. 네, 얼마죠? 거기 뭐 9억, 뭐 그렇게 9억에서 10억? 10억 정도, 30평대. 예. 지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땅 지분. 거의가 그렇게 되던데요. 몇 평 보셨어요? 30평대요. 땅 지분이 몇 평이에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땅 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아니, 돼요.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땅 지분 중요한 거라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진주 아파트 몇 평 보셨어요? 거기서 30평대요. 30평대 땅 지분 모르시고요. 예. 그 땅 지분을 모르는데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제가 지금 퀘스천 마크거든요. 세 개 아니, 중에 좀 하나를 들었는데 골라달라고 할 지금 갑자기 정도면은 생각이 안 본인이 나서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좀 알고 전화하시는 건데 지분을 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휙 던져놓고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공부하셔야 예. 돼요.
크로바 같은 경우는 몇 평 보셨어요? 그것도 30평대요. 30평대가 없습니다. 크로바는 28이던가? 28평을 봤던가? 40평대 있어요. 세 군데를 봐갖고 다 큰 기억이 잘 평형이 안 있어요. 나요, 큰 제가. 평형. 지금 물건을 세 개 다 안 보신 것 같아요. 제대로. 다 조금씩 틀리고 하니까. 시청자님, 네. 네, 질문하는데 답변을 좀 차분히 해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 자, 네. 보시게 되면 크로바는 대형 평형만 있고요.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다 본 줄 알았는데 다 안 보신 것 같아서 지금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예. 차분히 설명할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본인은 지금 지금 뭘 물건을 보시고 제대로 보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질문해 보니까.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 30평대가 지금 이제 조합 설립이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가는 이게 한 10억 정도 하고요. 진주 아파트도 한 10억 정도 하고 크로바 아파트는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한 13억 정도 합니다. 시세가 조금 더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게 가격 자체가. 그리고 이제 미성 아파트도 지분이 25에서 24, 진주 아파트도 25에서 24, 크로바 아파트는 지분 자체가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30평대에 대한 부분인 거고 지금 네. 이제 크로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지분 자체가 크기는 굉장히 큰데 네. 지분 뭐 조금 더 커요. 한 29평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셋 중에서 재건축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30%로 그냥 우리가 무상 지분으로 준다라고 세 개를 비교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얘나 비슷해요. 전부 다 그냥. 고만고만하다. 그러면은 현재 이 전체 시장에서 괜찮은 거를 사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30평대에 대한 기준을 버리셔야 되고 지금 진주 아파트가 50평대 대형 평형이 전용이 한 49평대 이상 되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가 55평대가 지분이 큰 데다가 아파트 전용으로 따지면 아파트를 2개를 준다 그러면 25평대 2개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이즈인데 매가는 15억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은 13억짜리 물건보다도 굉장히 싼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은 55평대가 지금 매매가가 15억 정도 하는데 25평을 2개를 받는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뭐 한 8억에서 9억 정도 시세를 따진다 그러면은 16억. 먹을 게 진주 아파트가 대형 평형이 좀 남아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고만고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거품이 좀 더 빠져야 되는데 아직 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투자를 저보고 하라 그러면 진주 아파트의 대형 평형을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어요? 네. 30평대는 그냥 뭐 먹을 거 다 거의 챙겨놓은 상태예요. 프리미엄이 본인이 10억을 주고 샀을 때 권리가액이 10억이 나올지가 퀘스천이고요. 만약에 권리가액이 한 9억 정도 나와서 1억 정도 피 줬다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물건이라 좋은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무상지분으로 이제 층이 밑에 있기 때문에 130호를 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경우로 130이에요. 150도 갈 수가 있는데 이제 130으로 계산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최악의 경우와 최상의 경우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지금 뭐 무상지분으로 받는 평형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평형이 지금 뭐 한 30평대 되거든요. 근데 여기 30평대 10억이면은 줄 돈 다 그래도 좀 주는 게 파크류 아파트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얘가 1, 2, 3, 4단지에 밀려가지고 그러거든요. 위치가 1, 2, 3, 4단지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진주 아파트 자리가. 신축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따라는 가겠지만 얘만큼 가격이 막 15억씩 막 갈 수는 없습니다. 가격 5단지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죠. 5단지하고는.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위치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먹을 게 좀 남아있는 계산으로 가자 그러면 진주 아파트 55평 제일 대형 평형이 가장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재건축 투자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데, 자, 재건축 재개발 투자 시에는 꼭 공부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지 면적도 좀 따져보시고, 또 이 주변 상황 좀 더 친절하게 좀 따져보셔야 할 것 같아서, 우선은 대표님 의견으로는 고민하시는 아파트 중에서는 진주 아파트의 좀 대형 평형을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어려운 고민을 이렇게 주셔도 우리 신하선 대표님께서 척척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자,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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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시청자님. 자, 어느 지역에 부동산 좀 고민이 있으세요? 거주 목적으로 네. 다세대를 살려고 하는데, 네. 돈은 한 2억 7, 8천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 돈에 맞게끔 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곳은 삼전동이나 아니면 마곡지구나 그 용산 지역에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돈에 맞게 이제 살려고 하면 어느 쪽이 좋을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거주용으로 지금 다세대 예, 예. 주택을 예, 예. 2억 예, 7, 예. 8천 정도의 금액 가지고 계시는데, 자, 마포구 창전동 말씀이세요? 아니 송파? 아니 제가 네. 거주할 목적으로 살려고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지역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 이 마곡지구나 용산, 그리고 하나 지역을 더 고민하고 계셨는데, 그 한 예. 지역이 어느 곳인가요? 저는 이제 삼전동 쪽으로 선택하고 싶은데, 아, 혹시 송파 삼전동 쪽? 예.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지역 중에 어느 예. 곳을 좀 거주하면 좋을지, 자,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네네.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60대 중반이요. 60대 중반. 자, 네네. 60대 중반이시고, 지금 전용은 한 12평 정도 되는 건지는 알고 계세요? 대충 그 정도. 대충. 보신 적은 없으시고, 예. 12평은 굉장히 작은데, 그래요? 네, 실거주 혼자 하시기엔 괜찮아요. 두 식구가 있어도 상관은 없고. 두 사람 살아야 되는데요. 네네, 두 사람. 두 사람. 근데 네. 지금 네, 사는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짐이 좀 많은데, 버릴 거 버린다 하더라도, 그런데 좀 사실 줄여서. 그 12평 정도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안 들어가겠지 싶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아파트도 네네. 2억 7천 가지고 좀 무리가 있는데 예, 예. 만약에 혹시 다세대. 꼭 서울 쪽에 이렇게 사셔야 되나요? 아니 이 돈에 맞게 다세대를 이제 살려고요. 다세대. 다세대를 꼭 살려고 하는 이유는 예. 차이까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그 차익이 따를 수 있으면은 더욱 좋지만은 네. 예. 그런 게 또 이제 비중이 좀 지금 몇 평 사세요, 현재? 여기는 24평 아파트를 사는데 어디 좀- 무슨 동이에요? 여기 마포구 창전동인데요. 창전동. 예, 좀 사정이 있어서 매도하시고 예. 자금을 좀 줄여서 예. 서울에 꼭 있으셔야 되는 이유는 없고요. 이제 1년 후, 1, 2년 후에 돈이 좀 나오니까, 네. 그동안은 좀 이제 좀 불편하더라도, 거기 살다가, 다시- 1년 있다가 다시 또 점핑할 건데, 예, 그 한 사이에 예, 그 예. 1년 있다가 이 집은 뭐 월세를 받아도 되는 걸로 놔두고 움직이실 수 있다? 아니면 1년 있다 이걸 또 팔고 또. 아니.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네.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되면은 돈이 좀 나온 데 있으니까 2년 정도 네. 살다가 팔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갈까 해서요. 근데 그동안 좀 2년 있다가 매도하고서 불편한, 움직이고 싶다? 불편한 걸 감수하더라도, 예. 자, 불편한 거, 감사한 거.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2년 있다, 3년 있다 물건을 내가 팔아가지고 돈을 조금 1, 2천 넘기고 뭐 3천, 4천 불려가지고 다른 거 사시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뭐냐면은 4년에서 5년이 되게 되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720만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720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퇴직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아직 자제분이 대학생이고 아직
청년의 나이이고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65세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퇴직을 다 하셨단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뭔가 생산활동을 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한 벌이를 벌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퇴직금 보통 생활 좀 열심히 하시고 좀 되신 분들이 보통 퇴직금이 한 3억 정도 돼요. 중간 정산까지 하셨으면 1억에서 2억 정도고. 근데 이분들이 보통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심부에 있는 물건들 중에 개발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들을 사시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때 4년에서 5년쯤 되면요. 예. 이 물건을 가지고 지금 이제 나는 수요자가 지금 현재는 내 물건을 살 사람이 여기저기 모아보니까 서울 전 국민 중에 한 10명 되는데 이때쯤 되면 한 1000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금리 이야기까지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차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것까지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있다가 매도하는 행위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우리 시청자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전세가가 높이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지금은 뭐 2억 7천 주고 들어가시지만 3년 있다가 전세를 똑같이 내가 거의 2억 7천 주고 샀는데 한 2억 5천 6천까지 올라가더라 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전세가를 높이 받아가지고 매매하지 않고 다른 물건을 사셔가지고 거기에서 보금자리를 준비하신 다음에 얘는 2년 정도 더 기다리는 거죠. 본인이 한 3년 있을 거면 한 2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매도하셨을 때 차익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시는 걸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굳이 삼전동과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삼전동. 이제 방송을 보면서 좋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이신 거죠? 예, 그죠? 예, 방송 자, 보면서. 용산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이 낮습니다. 지금 수요자의 레벨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무리가 있으시고요. 삼전동 같은 경우도 올해 한 3년 정도 지나야지 다시 자리를 잡을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가 이쪽에 이제 문정지구에 이쪽 아래쪽에 지금 헬로시티라든가 이쪽에 지금 근처 쪽에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전세가 좀 주춤하고 있고 전체 시장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삼전동 용산 그리고 창정 같은 경우는 고만고만한 지역이다. 빌라 사시기에는 조금 차익을 내기에는 전철역 가까운데 신축 사시는 게 좋은 가격의 물건보다는 조금 그냥 고만고만한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움직이셔야 된다 그러면은 성수동 쪽에 움직이시는 거 권장해 드릴게요. 가시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월세를 받아먹더라도 월세 비율 높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세 비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전세 비율 높고요. 당장은 2억 7천 주고 들어가시겠지만 나중에 전세를 갖다가 놓고 움직이실 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2호선 전철 조금 멀든 가깝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다. 지금 이제 한동안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조금만 걸어가면 서울숲 있고요. 뒤로 가면 중난천 있고요. 전철역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이마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용산에 이마트가 있죠. 사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가시게 되면 차익도 나고 실입주도 했다가 차익도 나고 나중에 내가 점핑해서 다른 데 움직일 때도 팔기도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성수동 쪽으로 이렇게 네, 가면은 성수동은 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새로운 지역을 조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성수동의 예. 다세대 주택을 좀 알아보시고 2년 후에도 매도보다는 오히려 전세 투자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조언 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다시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고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자, 이런 고민들 다 해결해 드립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예, 저희 장이동 뉴타운 지역에 보면, 네. 저기, 2구역 쪽에 코오롱 하늘재 아파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5구역 쪽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있어요. 예. 예, 요거는 올해 11월에 입주가 되고요, 코오롱 아파트는. 네. 네.
레미안 아파트는 19년 중순경에나 입주 예정인데요. 네. 예, 어느 곳이 더 매수가 하는 게 좋을지. 거주용은 그리고 또- 생각 안 하시고 투자용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실거래, 사용할 거예요. 아, 실제로 거주도 하시고. 예. 네, 성북구 장이동 이 뉴타운에 코오롱 네. 한혜지 아파트 그리고 삼성 레미안 아파트 중에 어느 것이 좀 실거주하면서도 들어가기 좀 네. 괜찮은 곳인지 네네네. 자,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장이동 한참 난립니다. 재건축, 네네.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법.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지금 시청자분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입주권하고 그 분양권에 대한 계산하실 때 네. 도시환경 정비법이나 아니면은 그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입주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 요거 팁 하나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이제 방송에 다 못해가지고 그거는 세미나 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고 자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시는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 그리고 네. 삼성 레미안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코오롱 숲 같은 경우 매매가 분양가는 얼마예요? 분양가가요. 네. 분양가가 모르면 안 지금 되는데. 코오롱 같은 경우는 25평대가 4억 한 3천, 2, 3천에 거래되는 것 같아요. 25평 예. 4억 2, 3천 예. 그리고 1구역은요? 1구역이 그거보다 조금 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1구역은 지금 프리미엄이 코오롱은 프리미엄이 좀 붙었고요. 예. 레미안은 지금 주로 이제 아직 분양권은 거래가 안 되고 이제 입주권이 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프리미엄이 지금 코오롱만 붙었다? 네, 코오롱 붙었고 그 입주권이 붙어 있는 데는 이제 그 재개발 지역 그 거래로 해가지고 조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조금 더 키워봐야겠다, 원래는. 딱 됐습니다. 아유, 너무 큰데? 자, 이 상태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여기 코오롱이 여기에 있고 1구역이 이쪽에 있고 참고로 6구역하고 4구역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네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는 4구역, 6구역을 좀 눈여겨봐야 되죠. 그죠? 예. 네네네. 지금 프리미엄이 1억 정도 이제 붙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지금 그 코오롱 같은 경우나 만약 애들이 초등학생이세요? 아니요. 다 지금은 컸어요? 중고등학생이에요. 아, 중고등학생. 예. 학교가 여기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1구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학교가 괜찮은 친구들은 일로 가는데 그러면 네. 이제 부동산적으로 봤을 땐 어떠냐. 우리가 네. 지금 동북선, 면목선이라는 게 있죠. 네네. 네, 그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 얘는 전철이 사실은 없었던 애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원래 4구역하고 6구역이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네. 동북선, 면목선, 경전철이 옛날의 경전철은 막 정거장마다 막 6분, 7분, 10분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경전철 뚫리기 전까지는 인기가 되게 좋았는데 뚫리고 나면은 아 이거 너무 그래 해가지고 아파트 집값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네. 요즘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시간제 운영을 해가지고 뭐 7시에서 10시, 9시까지는 전철처럼 한 2.5분씩 막 움직이고 퇴근할 네. 때도 그렇게 움직여요. 2.5분씩 뭐 6시에서 뭐 9시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한 10분 간격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경전철이 이제는 실속 있는 전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동북선, 면목선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이 집이 제일 좋습니다. 둘 중에 비교를 하자면 네. 코오롱이 더 나은 거죠. 네. 예. 전철이 오픈하게 되면 왜냐하면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공기도 엄청 좋잖아요, 그죠? 공기를 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공기 예. 맛있는 데서 살아야지 이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건데 둘 중에 하나로 치자 그러면은 투자용으로
강남으로 간다 그러면 전철 뚫리는 이쪽이 심리적으로 프리미엄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 4구역, 5구역을 보시게 되면 4구역은 지금 권리가액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벌써 프리미엄이 1억에 붙어갖고 돌아다녀요. 네. 지금 2억짜리가 3억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반영 여기가 가격이 좀 사실은 오바 경향이 있어요. 신축이 너무 없어갖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있는데 장이동 치고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솔직한 말로. 장이동 네.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가격이 되게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뭐 30평대, 4억대, 5억대 이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편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5억대, 6억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6구역을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시고요. 6구역을. 그리고 나서 이게 전체로 따진다 그러면 4구역이랑 6구역을 움직이시는데 6구역이 아직 프리미엄이 많이 안 붙은 게 있으니까 차라리 얘를 또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놓치지 예. 마시고. 그런데 예. 지금 당장에 분양권으로 해가지고 좀 눈에 보이는 걸로 가고 싶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은 애들이 학교 다닌다 그러면 일로 가야 되지만 프리미엄으로 형성으로 따지자면 코롱으로 가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네. 지금 저희가 그 시기적으로 네. 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적어된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들어가는 게 좀 나은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은지 그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서울 중심부는 장이동은 집이 지금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네. 문제가 되고 있겠지만 보시게 네. 되면 4구역, 6구역 가격 안 빠지죠? 네네. 네, 안 빠집니다. 네.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보다 뚝 떨어지는 시기를 찾으려다가 오히려 잘못하면 핑 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물론 네. 앞으로 막 올라갈 일은 없어요. 근데 얘는 네.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얘는 전철 면목선이 계속 가시화될수록 계속 네. 올라가고 요거만 있으니까 암만 해도 사실 거면 지금 다운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1, 2천 프리미엄을 줬다 생각하시더라도 그냥 네.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 더 차후에 더 조정이 더 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뭐 더 올라가는 그거 언제 게 더 기다려요? 많이 얘 계속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네. 오프닝 멘트 때도 얘기했지만 뭐냐면은 지역별로 다 올라갈 건 올라가고 있어요. 지역별로. 네. 실구입자들은 여기는 주로 다 실구입자예요. 실구입자들은 목마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또 네. 2부에도 얘기할 거지만 경매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구입자들이 많이 움직여요,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들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흔들리지 않는 네. 아주 탄탄한 거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그 두 군데 굳이 구분한다면은 코롱 게 나을까 이거죠? 그렇죠. 선생님? 예. 전철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민하고 계셨던 이 두 군데 아파트 중에는 투자 가치로 따졌을 때는 코오롱이 조금 더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해 주셨고요. 매수 타임은 지금부터 좀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정말 부동산 시장이 급변함에 따라서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신하수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없을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대표님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재건축 시장도 지금 크고 있고 재개발 시장도 지금 뭐 움직이고 있고 재개발 시장이야 뭐 중심부에서 한두 군데 정도만 눈여겨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제 분양권 시장도 상당히 궁금한 게 많은데 뭐 청담동이라든가 지금 뭐 거여동이라든가 고덕지구라든가 지금 일반 분양들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도 좀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계세요. 그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싹 풀어드리면 아주 컨디션이 확 좋아지실 거예요. 오시면. 네. 바로 내일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주말 좀 신하서 대표님과 만나서 알차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세미나 예약 문의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797-0300번 세미나 예약 주셔도 좋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797-0300번 열려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대표님, 최근 이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외에도 또 호황을 맞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매 시장인데요. 이 아파트 매매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많이 쑥 빠졌으면 좋은데, 재건축 시장이 워낙 이제 많이 프리미엄이 올랐다가 이게 빠지는 건데,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강남이라든가 어떤 그 수요자들이 있는 곳들은 막 쑥 하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을 안 보신다거나 정보가 없으신 매도자 입장에서 멀리 뭐 시골에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이쪽으로 둔감하신 분들이 부동산에서 이제 파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해가지고 어쩌다가 한두 개 이렇게 싸게 나오는 거 외에는 저렴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물건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장이 좀 다운되어 있는데 왜 실제로 살려고 그럴 때는 없지? 하다 보니까 찾아보는 시장이 경매 시장인 거죠. 근데 경매 시장이 지금 이제 많이 활황기가 있는데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대책 이후에 113 대책 이후에 지금 경매 시장이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해 갖고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 일반적인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전부 이쪽으로 또 몰려오는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 같은 경우는 그 경매는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얘기했죠. 지금 이제 만약에 뭐 10억이다. 그러면은 거의 뭐 최고치는 거의 뭐 8억에서 9억까지 융자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금전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이쪽으로 지금 몰리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고, 지금 금리 같은 경우도 그렇다 그래서 너 융자를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 저금리, 절대로 가격 한꺼번에 막 못 올립니다. 저금리 기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현상은 앞으로도 쭉 갈 것이고 그렇게 막 4% 5% 올라갈 일은 거의 상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청약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앞으로 이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경매 시장으로 또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낙찰가가 아닌 감정가 기준으로 그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찰가가 보통 우리가 10억이다 그러면 한 8억에 20% 조금만, 지방 같은 경우는 30%, 서울은 20%인데 8억이나 아니면 7억에 낙찰이 되면 원래 물건에 대한 감정가에 대해서 경매 금리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융자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실물건이 가격이 잘 안 빠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경매 시장이 굉장히 화랑일 때 가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 물건들의 가격들이 금매가 더 싼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금매가 아니더라도 수요자는 얼마든지 있고 매도가 됩니다. 좀 뜨문뜨문하지만 그래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경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작년 5월, 6월에 나왔던 물건들이라서 감정가가 높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높이 잡혀 있는 경매 가격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유찰시켜가지고 또 20% 할인해봤자 좀 시세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물건들을 조금 더 기다리면, 경매 시장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다운된 감정가로 또 처음부터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조금 잘 보시고 투자하시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경매 시장에 접근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렸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은 5, 6개월 전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렸다 투자하시면 낮은 감정가로 좀 더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팁도 드렸고요. 자, 이런 부분 경매와 관련된 또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 자, 신하선 대표님과 고민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전화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바로 부동산 답이 보인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증 있으세요? 서판교 태영 대시장 아파트인데요. 네. 그 32평인데 네. 현재 지금 전세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가격대가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 네.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네, 서판교의 태영 대르시앙 아파트 32평형 보유하고 계시는데 전세를 주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그냥 매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진 않고요. 네, 항상
세입자만 줬어요. 아, 네. 바로 대표님께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전략일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 판교 분양받으신 지 오래되셨어요? 예, 2006년에 받고 입주는 2010년부터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아, 2006년에 받으시고. 자, 지금 휴면대 시장 지금 말씀하신 동안 제가 찾아놨는데 네. 어디로 움직이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 저는 안 움직이고요. 예. 그냥 현재 투자용으로? 네, 투자용인데 그거를 현재 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전세를 계속 줘야 되는지. 그 이제 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서판교. 여기 서판교, 여기 서판교입니다. 여기 서판교. 그리고 동판교. 예. 그리고 앞으로 위에도 이렇게 생길 거죠. 근데 이제 서판교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네, 조금 그래요. 풍수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6.25 때 난리도 아닙니다. 이 정도로 뭐 여기가 엄청나게 난리였는데 동판교가 들어서면서 네. 판교 테크노가 동판교로 들어서고 그러면서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면서 갑자기 얘가 2등으로 밀리기 시작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역에는 항상 1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판교 쪽이 1등이다 보니까 동판교가 가격이 많이 오르면 얘는 조금 오를까 말까 해요. 동판교가 가격이 실제적으로 서판교가 가격이 뚝 떨어질 때는 동판교는 가격이 안 빠지고 조금 빠질까 말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못 따라간다 얘가. 근데 네. 몇 평이시죠? 32평이요. 32평, 그나마 32평. 여기는 보통 대형평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30평대면 그나마 그래도 수요자가 꾸준히 있어주는 형국인데, 잘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실거주 하시기에는 공기 좋고 상당히 그냥 좋은 곳입니다. 실거주 하시기에는. 투자용은 지금 갈아타기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주택이 이거 하나세요? 아니요, 다른 것도 있어요. 몇 개가 되세요? 한 개 더 있어요. 몇 년 됐어요? 얘랑 3년 넘었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명의가 이제 다른 분인 네.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비과세 받으시고 갈아타기 한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에 뭐 의미 없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정확한 답변을 그냥 주셨습니다. 지금 좀 갈아타기 하는 시점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다른 물건 좀 알아보시고 또 궁금증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문 두드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렇게 시원하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부동산 고민이라도 신하선 대표님께서 전문가의 눈으로 척척 해결해주고 계시니까요. 자, 참여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 또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바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궁금하세요? 제가 저기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네. 6월 달에 입주해요. 네. 근데 그 신축 아파트 입주인데 분양 당시에는 거기 방송국이 들어온다고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 그게 못 들어오게 돼가지고 거기가 공실로 돼 있으면 아파트 값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입주를 네. 해야 될지 네. 분양권을 팔아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혹시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코하루 아파트요. 코하루 아파트. 네. 자,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상태인데, 자, 예전에는 네. 이 방송국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조금 무산되는 듯 보여서 이제 걱정이 되시는 것 네네. 같아요. 자,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코하루 아파트, 과연 이 분양권을 계속 가져가야 할지 대표님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네네네.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인터넷에서 찾다가 코코하루라고 찾아가지고 한참 찾았네. 죄송합니다. 인천 계양구 코하루 아파트. 몇 평이세요? 35평이요. 35평. 네. 그 계양동. 자,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야 더 빠르실 것 네. 같아요.
자, 네. 지금 이제 인천, 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네. 조금만 키워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사실은, 이 계양구라는 데가 그렇게 막 A급 자리는 아닙니다. 인천에서. 네네. 예, 그리고 네. 부천에서도 좀 밀리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얘 자체적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치 자체가. 그래서, 네. 위치를 한번 제가, 좀 키워가지고, 조금만 더 키우면, 자, 보이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아파트들이 전부 다 오래된 아파트래요. 이런 거, 전부. 그죠? 네, 네. 전부 오래됐어, 네. 전부. 전부 오래됐는데, 20년. 엄마야, 얘가 이렇게, 그것도 풀 사이에 이렇게, 네. 코하루 아파트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죠? 네, 여기 네. 아파트가. 그러니까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죠? 네, 위치는 좋아요. 네, 위치가 아주 끝내주고 옆에 마트도 있고 뭐 한의원도 있고 뭐 편의시설 다 돼 있고 그러면서 네. 유일한 2017년 신축이다. 여기 다 뭐 90년대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죠? 네네. 2000년도 네. 후반대 아파트들이랑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혼자다. 그러면 이제 매가가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네. 분양가 얼마에 받으셨죠? 3억, 지금 3억 3천. 3억 3천. 지금 시세? 시세가 한 4천 정도 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한 네. 거예요. 왜냐면 네. 이 주변에 지금 아파트들이 이렇게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네. 작게라도 어떤 이 시범도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만만치가 않아요. 수요자들이 꽤 있어요. 여기가. 네. 아, 시범도시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 단어가 네.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지금 한 3억대, 옛날 아파트도 한 3억대 돼요, 여기가. 네, 비슷해요. 예, 지금. 비슷해요. 3억대 돼요. 네. 그러니 네. 이거 뭐 그렇게 지금 프리미엄이 입주 때까지 가져가셔야죠. 이거 무조건. 아, 네네. 이거 왜 팝니까 이거? 예. 입주할 아니, 때쯤 되면 거기- 인기 더 좋아져요. 그래요? 자체 아니, 그 그러니까 이건 전체 방송국이 시장을 보면 안 되고 그냥 되더라도요? 자체 시장으로만 봐야 돼요. 네.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뭐 투자용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자체 시장으로 봤을 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들만의 네. 리그, 여기 계양구만의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서 네네네네. 1등이니까 입주 때까지 네. 가져가셔가지고 또 만약에 한 6천, 7천 이상 버시게 되면 비과세 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입주해가지고 2년, 입주 꼭 안 하시더라도 2년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네, 세금 2년 문제 또 동안요? 해결해요. 네. 네.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면요. 네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효성동 네. 금호올림 아파트가 있는데 네네. 24평형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팔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갖고 가야 될까요? 잠시만요. 지금 네. 찍어봐야 되거든요. 효성동이에요. 효성동. 네. 효성 금호어울림? 네네. 밑에 있는 거. 경인고속도로에 있는 거네요. 네네. 그죠? 아까 단어 산업단지, 아까 치면 생각난 단어가 산업단지가 많아서. 작전동 쪽에 있는 건데, 이게, 효성동인데 예. 그 경인고속도로가 앞으로 한 바로- 8년 거기 되면 지하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얘하고 좀 컬러가 많이 다른데, 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서울에서 목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금방 와요. 여기까지. 네. 사실은. 네. 여기까지 제2경인고속도로 타게 되면 15분이면 오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네네. 되게 좋은 데다. 여기까지 이렇게 한 15, 16분이면 가요. 그래서 위치는 굉장히 좋긴 한데, 일단은 사고 파는 문제는 입주를 일단 그쪽도 전세 놓고 나중에 입주하셔도 되니까요. 얘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 시청자분하고 얘기해 봐야 돼요. 물건 자체로는 그냥 고만고만한데, 본인의 일반적인 상황이랑 좀 알아봐야 하니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우선 네, 가지고 네. 계신 분양권은 입주 때까지 보유 의견 드렸고요. 그 외에 지금 살고 네. 계신 집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이야기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 네,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상담 들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또 전화 상담 외에도 신하순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내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이 되고요. 전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예약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미나 예약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이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어둘게요. 네, 오늘 부동산 골든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알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